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예, 오늘은 2025년 7월 1일, 이제 드디어 6월달이 끝나고 7월달입니다. 여름의 한가운데로 접어들었습니다. 7월 1일, 화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5시 37분입니다. 저는 어제 오늘 무더위 속에서 아주 힘들게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경주 이쪽으로는 기온이 무려 37도가 올라갔어요. 37도가. 지금도 지금 에어컨을 켰는데도 방안 온도가 29도고요. 조금 더 낮춰야겠네. 밖에 온도는 지금 33도 뭐 이렇습니다. 미친 날씨입니다. 경주 이쪽은 또 특히 더 덥죠. 전국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곳이니까 힘듭니다. 그래서 막 물티슈에다가 머리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모자를 물로 적셔서 덮고 다니기도 하고 물도 많이 마시고 고생을 했습니다. 어저께는 제가 요즘에 몸이 계속 좀 안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지금 제 건강에 빨간불이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제 저희 동네 근처에 있는 체육센터에 가서 수영장에 가봤더니 수영을 해보려고 그래서 부랴부랴 수영복, 수영모, 물안경 등을 사가지고 수영장에 갔습니다. 가서 몸무게를 쟀는데 무려 105kg가 나왔어요. 어쩐지 몸이 안 좋다 싶었는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가만히 놔두면 죽는다 이러다가 도저히 안 된다 이래서는 더 이상 105kg라니. 무릎도 아프더라고요 요즘에. 참 별걸 다 합니다. 그냥 창피하기도 한데 그래서 운동을 좀 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한 2번 정도는 수영장에 갈 생각이고요. 어제 수영장에서 계속 수영을 제가 못해요. 귀가 중염이 있어서 귀에 물 들어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서 수영을 안 했는데 달리 방법이 없더라고요. 체육관에서 뛰는 거는 지금 너무 좀 쉽진 않을 것 같고 일하는 와중이니까 좀 쉽게 운동할 수 있는 거를 아이고 이놈 새끼 이거 너 눈곱 쉽게 운동할 수 있는 몸이 좀 덜 고단한 운동을 찾다 보니까 수영을 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제 한 2시간 가까이 수영장에서 그냥 수영장에서 걷는 그런 운동 아니면 물장구를 좀 치거나 그런 운동을 했는데요. 좋더라고요.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운동량은 많고 또 물속에 들어가니까 기분도 좋고 또 날씨도 더운데 물에 오래 있다가 나와보니까 몸이 낮 동안에 열이 받았던 몸이 식혀지는 느낌도 들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체육관 그 수영장을 8월 달까지는
일주일에 2번 정도씩 다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녀야겠다 라고 마음 먹었습니다. 예. 살을 빼야 되겠어요. 진짜 어떻게 운동을 좀 해야지. 정견아, 정견이도 아빠 운동하러 간다고 너무 속상해 하지 마. 미안해. 아빠 운동해야 돼. 안 그러면 몸이 지금 많이 안 좋아졌어. 혈압도 있는데 제가 고혈압. 그랬고요. 제 신변 잡기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더 할까요? 제 6월달 결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월달 결산 공부를 좀 많이 했고요. 일은 저거보다 좀 더 했을 건데 아무튼 저렇게 17일 이상 했을 겁니다. 네, 체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선운동 뭐 영어 강의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6월달도 그런데 살이 이렇게 찌고 몸이 좀 안 좋아지는 게 걱정이네요. 반성하고요. 이제 앞으로 책도 좀 서서 읽을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좀 피로하기 때문에 서서 읽는 것보다 앉아서 읽을 거고, 뭐 주말이나 이럴 때 좀 여유 있을 때는 서서 책을 읽으면서 다리 근육도 강화시키고 운동 효과도 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새 책 에필로그, 칼 세이건의 에필로그 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입니다. 오늘은 한 타임 정도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도 이 새 책 들어가기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돈의 본성, 제프리 잉햄 지음, 홍기빈 옹김, 도서출판 삼천리에서 나왔는데요. 제프리 잉햄 저자는 캠브리지 대학 사회학과 교수, 사회학과 정치경제학 분야를 공부했네요. 이 책은 제가 앞에서 읽었던 돈의 철학보다는 훨씬 돈의 본성, 이 책은 돈의 철학보다는 훨씬 더 경제학적인 접근을 하는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돈의 철학에서 제가 좀 만족하지 못했던 돈에 대한 학문적 정의라든지 여러 가지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학문적 접근을 할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서 이 책도 중고로 샀습니다. 중고책. 기대가 됩니다. 돈에 대해서 한번 읽었으니까 조만간 기회가 되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에필로그 칼 세이건, 김한영 옹김 칼 세이건이 인류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 사이언스 북스. 자, 칼 세이건 저자에 대한 소개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4년에서 1996년까지 사셨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시카고 대학교에서 인문학 학사, 물리학 석사, 천문학빛 전체 물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 후 코넬 대학교의 행성연구소 소장, 데이비드 덩컨 천문학빛 우주과학 교수,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의 특별 초빙연구원, 세계 최대 우주 동호 단체인 행성협회의 공동 설립자 겸 회장 등을 역임했다. 또한 미 항공우주국의 자문위원으로서 우주 탐사선 마리너, 보이저, 바이킹, 갈릴레오 등의 무인 우주 탐사 계획에 참여하였고, 천문학을 비롯한
과학의 대중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저술과 방송을 통해 세계적인 지성으로 주목받았다. 앉아! 그에 이어서 코스모스는 지금까지 영어로 출판된 과학책 중 가장 많이 판매되었으며 이 책의 TV 시리즈는 60여 개국에서 5억 명 이상이 시청하였다. 30여 권의 저서 중 에덴의 용들 1978년은 퓰리처상을 수상하였으며 소설 콘택트 1985년은 1997년에 영화로 상영되어 전 세계에 감동을 선사했다. 평생 동안 우주에 대한 꿈과 희망을 일구던 그는 1996년 12월 20일에 골수성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예, 사실은 이분의 책인 코스모스가 가장 유명하죠. 코스모스를 읽고 싶었어요. 코스모스를 읽고 싶었는데 좀 책이 좀 많이 두껍죠. 두껍고 내용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과알못인 제가 어렵게 읽는 것보다 조금 이분의 책을 조금 더 가볍게 그러면서 과학적인 내용을 접하는 그런 책을 찾다가 적절한 책인 것 같아서 골랐어요. 이 책은 우리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한강 작가께서 추천하신 책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남긴 마지막 말씀이 어떤 것이었는지 마지막 남긴 책이 어떤 것이었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이분의 다른 책들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의 책 중에 한 권을 지금 제가 새 책을 살까 말까 하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자, 사게 되겠죠 이러다가. 예. 27,000원 하던데 쿠폰은 2장이 있고.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게 될 거예요 아마. 네, 앉아 정견이. 앉아. 옳지. 자, 서문. 사랑해요 아빠. 지금 그는 정신적 고통과 투쟁 속에서도 특유의 낙천성을 발휘하여 정열과 천재성이 번뜩이는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을 완성하고 있다. 그는 원칙에 얽매이지 않는 대담함과 독창성을 끝까지 잃지 않고 있다.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난 12월 초였다. 그는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어리둥절한 눈으로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식욕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했던 우리 가족은 워더라는 것에 언제나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그것은 어려움이 닥칠 때 최초의 징후를 감지하기 위해 쉬지 않고 지평선을 탐색하는 일종의 정신적 레이더 같은 것이었다. 죽음의 계곡에서 지냈던 그는 2년 동안 우리의 워더는 최고조의 경보음을 쉴 새 없이 울려댔다. 칼의 건강 상태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경미한 변화가 있으면 경보기는 큰 소리로 울렸고 그에 따라 희망의 수치는 놀이공산의 롤러코스터처럼 아찔한 추락과 상승을 반복했다. 우리 사이에 순간적으로 눈이 마주쳤다. 나는 즉시 장황한 이론을 지어내어 최근에 더욱 심해진 그의 갑작스러운 식욕 부진을 해명하기 시작했다. 언제나처럼 나는 이것이 그의 병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것은 음식에 대한 순간적인 무관심일 뿐이며 건강한 사람에게도 흔히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칼은 간신히 미소를 지으며 단지 그럴까? 라고 말했다. 그의 식사는 갈수록 고역이 되었고 그의 체력은 눈에 띄게 쇠약해져만 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주가 끝나기도 전에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열린 두 차례의 대중 강연을 선체로 끝까지 해냈다. 두 번째 강연을 마치고 호텔에 돌아온 그는 완전히 지쳐 있었다. 우리는 시애틀에 전화를 걸었다. 의사들은 즉시 허치 병원으로 돌아오라고 재촉했다. 우리는 다음날 사샤와 샘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기가 두려웠다. 이번이 네 번째 시애틀 행이었고 그 도시는 우리에게 두려움 그 자체가 되어버렸다. 전화를 받은 아이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어떻게 해야 아이들의 공포를 진정시킬 수 있을까? 지난 세 번의 경우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우리는 안락한 집을 떠나 6개월 동안 낯선 도시에서 살아야 하거나 혹은 전화를 받은 샤샤의 즉각적인 반응처럼 더 나쁜 일을 맞이할지도 몰랐다. 다시 한번 나는 가족의 치어리더로서 희망의 주문을 외웠다. 아빠는 나으실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용감한 분이잖아. 의사들도 세계 최고란다. 그래, 한우카. 가로 열고 유대교의 성전 헌당 기념 행사 가로 닫고 한우카는 다음에 가기로 하자. 먼저 아빠가 건강해진 다음에. 다음날 칼은 다시 입원했다. 엑스레이 사진 결과 폐렴이었으나 원인을 알 수 없었다. 거듭된 검사에서도 그 원인이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일시적인 것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그의 폐에 생긴 염증은 어쩌면 6개월 전 마지막 골수 이식 수술을 위해 받았던 치사량의 방사능이 이제 와서 반응을 보이는 것일지도 몰랐다. 온갖 스테로이드를 대량 투여했지만 그의 고통은 가중되었을 뿐 폐는 나아지지 않았다. 의사들의 말을 듣고 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용기를 내기 위해 병원 복도로 나갔을 때 내가 마주친 것은 동정과 근심이 교차하는 표정들이었다. 직원들은 동정의 눈길을 보내거나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 버린 직원들의 얼굴에서 완전히 낯선 표정을 보니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느껴졌다. 이제 아이들을 불러야 할 때가 되었다. 칼은 사샤를 보자 기적적인 변화를 일으킨 것처럼 보였다. 아름다운 우린 사샤, 너는 정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답구나. 그는 사샤에게 자신이 만일 회복된다면 그것은 샤샤가 곁에 있어서 힘을 얻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다. 후 몇 시간 동안 모니터 화면에는 상당한 회복의 신호가 계속되었다. 희망이 보이는 듯 했다. 그러나 의사들은 나처럼 흥분하지 않았다. 나는 곧 상황을 짐작했다. 그들은 이 순간적인 힘의 결집을 이른바 인디언 서머로 보았다. 신체가 마지막 투쟁을 위해 잠시 휴식하는 중이었다. 이게 사람이 죽기 전에 갑자기 이렇게 심이 불끈 솟을 때가 있는데 죽기 위해서도 이 심이 필요한 모양입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작별할 시간이야. 나는 곧 떠날 거요. 나는 거부했다. 아니에요. 당신은 이겨낼 수 있어요. 전에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는 익숙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20년 동안 함께 글을 쓰면서 논쟁하고 신랑이 할 때 혹은 미친 듯이 사랑할 때 내 앞에서 무수히 짖던 그 표정이었다. 항상 유머와 의심을 동시에 간직했던 그는 언제나처럼 자기 연민의 흔적을 지우고 심술궂게 말했다. 그렇담 누가 옳은지 조금 있으면 알게 되겠지. 이제 5살이 된 샘이 마지막으로 아버지를 보러 왔다. 칼은 이미 호흡곤란에 빠졌기 때문에 말하기가 몹시 힘이 들었지만 어린 아들을 놀라지 않게 하려고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그는 간신히 말했다. 사랑한다, 샘.
샘이 엄숙하게 말했다. 나도 사랑해요, 아빠. 근본주의자들의 상상과는 달리 임종의 순간에 신에 귀의하는 일도 없었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이나 사후세계가 나타나 피난처를 찾는 사람처럼 안도의 표정을 짓는 일도 없었다. 칼에게는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무엇보다도 사실 그 자체가 중요했다.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를 받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순간에도 칼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다. 우리가 서로의 눈을 깊이 바라보고 있는 동안 서로의 마음에는 우리가 함께 했던 아름다운 삶이 드디어 막을 내리고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아 갔다. 아이고, 뭔가 좀 전율이 오네요. 이 위대한 인물의 마지막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974년 뉴욕. 나는 노라 에프론이 준비한 저녁 파티에서 우리는 노라 에프론이 준비한 저녁 파티에서 만났다. 나는 소매를 팔뚝까지 접어올리고 황홀한 미소를 짓던 칼의 멋진 모습을 기억한다. 우리는 야구와 자본주의에 관해 이야기했다. 내 목소리는 떨렸고 그는 어색한 표정으로 웃었다. 그러나 칼은 기혼이었고 나 또한 약속된 남자가 있었다. 우리는 부부 동반으로 함께 만났다. 우리 네 사람은 가까워졌고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칼과 내가 단둘이 있을 때도 있었고 그때 우리 분위기는 상당히 다정했다. 그러나 우리 두 사람은 누구도 속마음을 내보이지 않았다. 그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1977년 이른 봄에 칼은 미 항공우주국에 초빙되었다. 나사는 보이저 1호와 2호에 실려 보낼 녹음 자료를 선집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두 대의 우주선은 태양계의 행성과 그 위성에 대한 야심찬 탐사를 완료한 다음 중력에 따라 태양계 밖으로 벗어날 예정이었다. 이것은 다른 세계와 다른 시대의 어떤 존재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 일은 칼과 칼의 아내인 린다 잘치만 우주비행사 프랭크 드레이크가 파이어니어 10호의 명판을 붙인 일보다 훨씬 복잡한 작업이었다. 그때 일도 분명 획기적인 약진이었으나 본질적으로는 자동차 번호판을 붙이는 일과 같았다. 보이저호의 음성 타임캡슐에는 60개의 언어로 된 인사말과 하나의 고래 언어, 진화론에 관한 음성 논문, 116종의 생물 사진, 다양한 문화를 대표하는 90분 분량의 음악 등이 수록될 예정이었다. 기술자들은 저장 수명이 10억 년인 황금 레코드판을 준비하고 있었다. 10억 년이라면 얼마나 긴 시간일까? 10억 년 후면 지구의 대륙은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변할 것이다. 10억 년 전 지구에서 가장 복잡한 생명체는 박테리아였다. 그리고 핵무기의 그물 속에 갇힌 우리의 미래는 단기적인 안정조차 불확실한 상태에 있다. 보이저호의 메시지를 만드는 일에 참여한 행운의 과학자들은 신성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일에 전념했다. 우리는 마치 노아의 방주를 건설하는 사람들처럼 인간 문화의 표본을 수집하여 멀고 먼 미래의 우주로 띄어 보내려 하고 있었다. 중국 음악을 대표할 수 있는 작품을 찾아다니던 나는 투손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던 칼에게 전화를 걸어 메시지를 남겼다. 당시 그는 투손에서 강연을 하고 있었다.
1시간 후 맨하탄의 내 아파트로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를 드니 그의 목소리였다. 방금 돌아보니 애니의 전화가 녹음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왜 그녀는 10년 전에 메시지를 남기지 않았을까? 나는 도도함과 유머를 잃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쾌활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가요? 나도 항상 그럴 마음이 있었죠. 그런 다음 정색을 하고 물었다. 진심인가요? 그렇소, 진심이요. 결혼합시다. 좋아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자연 법칙을 발견하는 것이 어떤 일인지 알 것 같은 심정이었다. 그것은 위대한 진실을 발견한 유레카의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후 20년 동안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 검증되었다. 그것은 또한 무한한 믿음의 시작이기도 했다. 일단 이 놀라운 세계에 발을 들여 놓으면 그 바깥의 세계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6월 1일 우리는 사랑의 서약을 맺었다. 그 후로 우리가 서로에게 잘못하는 순간이면 즉시 6월 1일을 상기하며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곤 했다. 네. 또 오래전에 나는 칼에게 10억 년 후에 상상 속의 외계인을 만난다면 그는 우리의 뇌파를 조종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누가 알겠어요. 10억 년이라면 길고도 긴 세월인데.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물었다.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도 한번 해볼 텐데. 우리가 운명의 전화를 주고받은 지 이틀 후에 나는 뉴욕에 있는 벨리브 병원 실험실을 찾아가 뇌와 심장에서 나오는 모든 신호를 소리로 바꿔주는 컴퓨터에 나를 연결했다. 그런 다음 1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대로 지식의 세계를 자유롭게 여행했다. 나는 지구의 역사와 그 속에서 생존해온 생물들을 생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인류의 사회 조직과 사상의 역사에 대해 생각했다. 다음은 우리 문명이 처한 불행과 수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가난에 대해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나는 사랑에 빠진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자유롭고 솔직하게 상상해 보았다. 칼의 몸은 끓는 것 같았다. 나는 계속 그에게 입을 맞추었고 수염이 덥수룩한 그의 뺨에 내 얼굴을 부볐다. 그의 몸에서 나오는 열이 이상하게도 나에게는 위안이 되었다. 나의 그런 행동은 그의 물리적 존재에서 나오는 떨림과 체온을 내 감각 속에 영원히 새겨두고 싶어서였다. 내 가슴은 갈등으로 찢어지듯이 아팠다. 나는 그에게 계속 싸우라고 격려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그가 고통스러운 생명 유지 장치와 지난 2년간 그를 괴롭혔던 악마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고 있었다. 나는 이러한 결과를 막기 위해 자신의 소중한 신체의 일부를 아낌없이 나눠주었던 시누이 캐리와 칼의 다 큰 아들들인 도리온, 제레미, 니콜라스 그리고 손자 토니오에게 전화를 걸었다. 몇 주 전 우리 가족 모두는 이타카에 있는 집에 모여 추수감사절을 보낸 적이 있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추수감사절 중에서 최고였으며 참석한 모두가 박수갈채로 환호했다. 돌아갈 즈음에 모두의 얼굴에는 어떤 광채가 서려 있었다. 그 추수감사절에 우리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밀감을 확인했고 보다 강한 유대감을 느꼈다. 이제 나는 전화기를 칼의 귀에 대주었다. 그는 그들의 작별 인사를 하나씩 차례로 들었다. 우리 친구이며 작가이자 영화 제작자인 림다 옵스트가 우리와 함께 있어주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서 달려왔다. 칼과 내가 맨 처음 만난 그 마법의 파티에 린다도 함께 있었다. 그녀는 우리 두 사람의 개인적, 직업적 협력 관계를 누구보다도 일찍 목격한 사람이었다.
영화 콘택트의 원제작자로서 그녀는 최초의 프로젝트가 영화로 제작되기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16년 동안 우리와 아주 가까이에서 일했다. 린다는 우리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영혼의 짝을 찾지 못한 주변 사람들을 더욱 비참하게 만든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의 관계를 원망하기는커녕 린다는 마치 수학자가 존재 정리를 다루듯이 우리를 소중하게 지켜주었다. 그녀는 나를 행복이라고 불렀다. 칼과 나는 그녀에게 함께 밤늦게까지 과학과 철학, 잡담거리와 대중문화를 비롯한 세계 모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던 그때를 특히 소중하게 생각했다. 우리와 함께 높이 날았던 그녀, 들뜬 마음으로 함께 웨딩드레스를 골랐던 그녀가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구하는 우리 곁에 증인처럼 서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샤샤와 나는 교대로 칼의 귀에 여러가지 말들을 속삭여 주었다. 샤샤는 아빠를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과 항상 아빠를 존경하면서 살아갈 것이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나도 다음과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당신은 용감했어요. 훌륭하고 멋있는 삶이었어요. 우리 사랑이 자랑스럽고 기뻐요. 이제 떠나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6월 1일을 영원히. 나는 지금 칼이 생전에 걱정했던 대로 필요한 부분을 교정하고 있다. 제레미는 2층에서 샘에게 컴퓨터를 가르치고 샤샤는 자기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다. 보이저호는 음악과 사랑이 흐르는 작은 행성의 메시지를 간직한 채 태양계의 행성들을 지나 광활한 우주의 바다로 항해하고 있다. 두 대의 우주선은 시속 45,000마일의 빠른 속도로 머나먼 별들과 미지의 운명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 내 주위에는 칼의 죽음을 애도하는 세계 각지의 우편물들이 쌓여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칼의 영향으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다며 감사를 보냈다. 어떤 이들은 칼의 삶에서 영감을 얻어 미신과 근본주의 신앙을 버리고 과학과 이성의 편에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두통이 사라진다. 그들 때문에 초자연에 의지하지 않고도 칼이 살아있음을 느낀다. 1997년 2월 14일 뉴욕주 이타카에서 앤드류안. 예. 아마도 칼 세이건의 두 번째 아내이신 모양이에요. 예. 이분과는 마지막까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문이었고요. 차례가 있는데 차례 들어가기 전에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사례가 좀 들어서 자꾸 가래가 끓는데 쉬었다 오겠습니다. 아이고 나가고 싶었어 장준이.
예, 깊은 사랑의 감정이 아주 짙게 드러난 좋은 글을 서문으로 읽고 왔습니다. 참 좋은 글이었어요. 자, 차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문 1부 수와 우주의 아름다움, 1장 수십억의 수십억, 2장 페르시아의 체스판, 3장 월요일 밤의 사냥꾼, 4장 신의 눈길과 수도꼭지의 물방울, 5장 우주에 관한 4가지 질문, 6장 수많은 태양, 수많은 세계, 2부 흔들리는 안식처, 7장 우편으로 배달된 세계, 8장 대범한 바보와 소심한 바보, 9장 크리서스와 카산드라, 10장 사라지는 하늘, 11장 새로운 복병 지구온난화, 12장 함정 탈출, 13장 종교와 과학의 만남, 3부 새로운 선택의 기로, 14장 공공의 적, 15장 낙태에 관한 찬반 논쟁, 16장 게임의 법칙, 17장 전쟁과 평화, 18장 혁신의 세기, 4부 에필로그, 19장 죽음의 골짜기에서, 20장 고마운 이들에게. 그리고 참고문헌과 칼세이건에 대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부 수와 우주의 아름다움. 이 장 수십억의 수십억. 전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래알의 수가 무한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모래알의 개수만큼 엄청난 숫자를 아무도 생각해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나는 몇 개의 숫자를 만들 것이다. 모래알이 지구를 가득 채운 것보다 클 뿐 아니라 우주를 가득 채운 것보다 더 큰 숫자들을 아르키메데스 기원전 827년에서 212년 모래알을 세는 자. 재밌겠네요. 결코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정말이다. 물론 은하는 1000억 개 정도이고 별은 100억 조 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주를 이야기하면 큰 수를 사용하지 않기란 어려운 일이다. 나는 텔레비전 시리즈 코스모스에서 여러 차례 10억, 빌리언, 10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러나 절대로 수십억의 수십억, billions and billions 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우선 그것은 너무 부정확하다. 10억이 얼마나 모여야 수십억의 수십억이 되는가? 수십억 개, 200억 개, 1000억 개, 수십억의 수십억은 참 막연한 수이다. 그 시리즈를 다시 편집할 때 살펴보았지만 나는 분명히 그런 적이 없었다.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 조니 카슨이었다. 당시 나는 몇 년에 걸쳐 그가 진행하는 투나잇 쇼에 거의 30회 출연했다. 그는 내 흉내를 내기 위해 고르된 자켓과 턱틀렛 스웨터를 입고 성긴 더벅머리 가발을 쓴 채 심야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 유령놀이를 하듯이 수십억의 수십억을 되풀이하면서 돌아다녔다. 나를 가장한 어떤 환영이 제멋대로 배회하다니 나로서는 조금 괴로운 일이었다. 더구나 나의 친구와 동료들은 다음날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를 찾아와 그 유령이 했던 말을 보고하곤 했다. 가로 열고 외모를 흉내낸 가짜였지만 카슨 씨는 진지한 아마추어 천문학자로서 그 유령의 입을 통해 종종 깊이 있는 과학을 말하곤 했다. 가로 닫고.
놀랍게도 수십억의 수십억은 유행어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 발음을 좋아했다. 심지어 요즘에도 거리에서나 비행기에서 혹은 파티에서 나를 붙잡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약간 겸연쩍은 표정으로 수십억의 수십억을 한 번만 말해달라고 청한다. 사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그래도 소용없다. 아무렴 어때요? 한 번만 부탁드려요. 참 성가시게 하네요. 내가 들은 바로 셜록 홈즈는 한 번도 왓슨에게 가로 열고 적어도 코난 도일의 책에서는 가로 닫고 이보게 친구 자넨 여전히 초보군 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지미 캐그니 주 표시가 있는데 주 표시는 1930년대를 풍미했던 할리우드 영화배우랍니다. 지미 캐그니 역시 이 더러운 배신자라고 말한 적이 없고 험프리 보가트도 샘 오늘도 그 곡을 들려주게 라고 말한 적이 없다. 하지만 설령 그들이 그런 말을 했다면 또 어떤가. 추천은 모호하지만 이미 대중문화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으니 말이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나를 이 천진난만한 표현의 주인공으로 인용하고 있다. 우선 컴퓨터 잡지들 칼 세이건의 가로 열고 칼 세이건의 말대로 수십억의 수십억 바이트가 필요하다는 등 가로 닫고 잡지들이 그렇고 신문지상에 소개되는 경제학 입문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의 연봉에 관한 토론회 등이 그러하다. 한동안 나는 어린아이처럼 토라져서 그 표현을 글로 쓰거나 입에 담지 않았다. 누가 부탁하든 소용없었다. 그러나 어느덧 그런 문제는 극복하게 되었다. 자, 이제 그 표현을 공식적인 기록으로 영원히 남기고자 한다. 잘 들어두시기를. 수십억의 수십억. 이 말은 왜 그렇게 유명해졌을까? 과거에는 100만, 밀리언이란 단어가 아주 큰 수의 대명사였다. 엄청난 부자는 백만장자라고 불렀다. 예수가 살던 때 세계 인구는 10억 단위에 못 미치는 2억 5천만 250밀리언 이었고 1787년 재헌의회 당시 미국의 인구는 400만이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무렵 인구는 1억 3200만 132밀리언이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9300만 93밀리언 9300만 마일 혹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다. 1차 세계대전 중에 죽은 사람은 4천만이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는 6천만이었다. 엄청나게 많이 죽었네요. 아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1년은 3170만 초이다. 1800년대 말 집계된 전세계 핵무기의 폭발력은 히로시마 원폭을 100만 번 제한할 수 있다. 오랫동안 여러가지 목적으로 100만은 큰 수의 대표격이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다. 이제 시대는 억만장자의 무대가 되었다. 물론 인플레이션 때문만은 아니다. 지구의 나이는 46억 년으로 확중되었다. 인구 시계는 60억에 이르렀다. 누가 태어나든 그날은 태양 주위를 10억 킬로미터 돈다. 가로 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속도는 우주 탐사선 보이저호가 목성을 향해 날아가는 속도보다 훨씬 빠르다. 가로 닫고
B2 폭격기 4대 비용은 10억 달러이다. 가로 열고 일부에서는 20억 혹은 40억이라고도 한다. 그러고 미 국방 예산은 미공개 비용까지 더하면 3천억 달러 이상이다. 천조국이라고 하죠. 천조국. 1년에 국방비가 천조씩. 이런 나라는 참 이기기가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나라를. 자, 그런데도 지기도 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미국과 러시아에서 전면적인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단순 사상자는 약 10억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4인치는 약 10억 개의 원자가 나란히 배열된 길이이다. 마지막으로 우주에 떠있는 별과 은하의 개수도 수십억이다. 1980년 텔레비전 시리즈 코스모스가 처음 소개되었을 때 사람들은 이미 수십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100만이란 말은 왠지 규모가 작고 구식이며 인색하게 여겨지던 터였다. 사실 이 두 단어는 발음이 아주 흡사해서 진지하게 들어야 구별이 가능하다. 그런 이유로 나는 코스모스에서 수십억, 빌리언스를 발음할 때 파열음 B를 강하게 했는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특이한 억양이나 언어적 결함으로 여겨졌던 모양이다. 텔레비전 해설가들이 고안해낸 대안으로 B로 시작하는 빌리언입니다 라는 표현은 오히려 더 부담스러워 보인다. 한 천문학 강사의 이야기가 오랫동안 농담으로 전해오고 있다. 그는 청중 앞에서 50억 년 후 태양이 거대한 붉은 풍선처럼 부풀어서 수성과 금성을 삼켜버리고 결국 지구도 삼켜버릴 것이라고 말한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청중이 근심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그의 소매를 붙잡는다. 박사님, 질문이 있는데요. 태양이 지구를 삼키는 때가 50억 년 후라고 하셨나요? 네, 그 정도 될 겁니다. 정말 다행이군요. 나는 순간적으로 500만이라고 들었지 뭐예요. 사실 500만 년이건 50억 년이건 개개인의 생활은 거의 달라질 것이 없다. 지구의 운명처럼 흥미없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러나 밀리언과 빌리언의 차이가 훨씬 심각해지는 분야가 있다. 국가 예산이나 세계 인구, 핵전쟁의 사상자 수 등이 그러하다. 수십억의 인기가 완전히 가신 상태는 아니지만 이미 이 표현은 다소 규모가 작고 편협하게 느껴진다. 벌써 한물간 유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훨씬 더 강한 바람을 일으키는 숫자가 출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트릴리언, 조의 시대가 임박한 것이다. 전 세계의 연간 군비 지출은 거의 1조 달러에 달한다. 개발도상국들이 서구 은행에 진 부채의 총액은 가로 열고 1970년 600억 달러에서 가로 닫고 현재 2조 달러에 육박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연간 예산도 2조 달러에 이른다. 미국의 대외 부채 액수는 약 5조 달러이다. 레이건 행정부가 제안했던 스타워즈 계획은 기술적인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외에도 그 비용이 무려 1조 내지 2조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의 무게는 1조 톤이다. 별과 조는 본질적으로 친밀하다. 지구와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별 알파 켄타우루스까지의 거리는 25조 마일, 약 40조 킬로미터이다. 아이고, 아찔하네요. 40조 킬로미터.
밀리언, 빌리언, 트릴리언 사이의 혼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여전히 뿌리가 깊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 거의 매주 그런 혼동을 발견한다. 대개는 밀리언과 빌리언이 뒤바뀐다. 따라서 잠시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데 약간의 지면을 할애해도 큰 신뢰는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밀리언은 6개의 공이 붙은 수, 즉 100만이고 빌리언은 9개의 공이 붙은 수인 10억이며 트릴리언은 12개의 공이 붙은 수인 1조이자 100만의 100만배이다. 이것은 미국의 관례이다. 오래전부터 영국에서는 미국의 트릴리언을 빌리언이라고 불렀다. 동시에 영국인들은 10억을 빌리언이 아니라 사우즌트 밀리언이라 부른다. 이 방법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과거 유럽에서 밀리아드는 빌리언을 뜻하는 단어였다. 어린 시절 우표 수집을 하던 나는 소인이 찍히지 않은 독일 우표 한 장을 얻게 되었다. 그것은 1923년 독일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을 때 발행된 것이었는데 그 위에 인쇄된 금액은 50밀리아드였다. 밀리아드는 빌리언이고 영국의 빌리언은 미국의 트릴리언에 해당하므로 미국식으로 계산하면 편지 한 장을 보내는데 50조 마르크가 들었던 것이다. 당시는 사람들이 빵이나 채소를 사러 갈 때 화폐를 손수레에 싣고 가던 때였다. 그러나 미국적 방식이 전 세계에 통용되는 시대이므로 그 같은 관례는 퇴조하고 있으며 밀리아드라는 말도 거의 사라졌다. 사람들이 거론하고 있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좋은 방법이 있다. 1 뒤에 붙어있는 0의 수를 세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0이 여러 개 붙어있다면 약간 답답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은 0을 3개씩 묶어서 심포를 찍거나 띄어쓰기를 한다. 그런 식으로 하자면 1조는 1조는 하면서 숫자를 표시해 놨습니다.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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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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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유럽에서는 심표 대신 점을 찍는다. 따라서 1조보다 큰 수를 식별할 때는 3개씩 묶은 0의 단위가 몇 개인지를 세면 된다. 그리고 어떤 큰 수의 이름을 말할 때도 1 뒤에 붙어있는 0의 수를 직접 말하면 훨씬 간단해질 수 있다. 과학자와 수학자들은 실용성 때문에 바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그것은 지수 표기법이다. 우선 10을 적는다. 그런 다음 10의 오른쪽 상단에 작은 어깨 숫자로 1 다음에 붙은 0의 개수를 적는다. 따라서 10의 6승은 10, 100, 1000만, 10만, 100만이 되고 10의 9승은 1조이며 10의 12성은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조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의 9승이 100억이고 10의 12승이 1조가 된다. 이 작은 어깨 숫자를 지수 혹은 거듭 제곱이라 부른다. 예를 들어 10의 9승은 10의 9제곱이나 10의 9승이라고 표현한다. 10의 제곱은 10의 제곱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외이다. 수학과 과학에서 사용되는 수많은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이 몇 제곱이라는 표현 역시 우리 일상생활 속에 스며들면서 갈수록 애매해지고 왜곡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지수 표기법은 명확할 뿐 아니라 부수적 효과도 또한 훌륭하다. 두 수를 곱할 때는 각 수에 지수를 더하면 된다. 따라서 1000 곱하기 20, 100, 1000만, 10만 10억은
10의 세제곱 곱하기 10의 9제곱은 10의 12승이다. 더 큰 수로 예를 들어보자. 은하의 수는 10의 11승이고 평균 크기의 은하에는 10의 11승계의 별이 있으므로 우주에는 10의 22개의 별이 있는 셈이다. 지수 표기법은 우리의 이해를 간단하게 해주지만 수학에 과민을 보이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방법에 거부감을 갖고 있다. 식자공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10의 구승을 100구로 찍고 싶은 간절한 욕구를 소유한 사람들이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책을 펴낸 랜덤하우스의 식자공들은 훌륭한 예외이다. 다음의 표에서처럼 처음 6개의 큰 수에는 고유의 이름이 있다. 각 수는 이전 수보다 1000배 크다. 하지만 조 단위 이상의 이름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밤낮으로 1초에 하나씩 숫자를 세어간다면 1에서 100만까지 세는 데는 일주일 이상이 걸릴 것이다. 10억까지는 반평생이 걸리고 퀀틸리언 100만의 세제곱까지는 우주의 날만큼 산다 해도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지수 표기법을 익힌다면 큰 숫자들을 쉽게 취급할 수 있다. 흙 한 스푼 속에 살고 있는 미생물의 수가 10의 8승,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사장의 모래알갱이 대략 10의 20승, 지구상의 생물체 10의 29승, 모든 생물의 원자 수 10의 41승, 태양 속의 원자 핵 10의 57승,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소립자, 전자, 양성자, 중성자의 수가 글씨가 작아 10의 80승. 그렇다고 우리가 몇십 개의 물체를 머릿속에 동시에 떠올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아무도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지수 표기법을 이용하면 그런 숫자들을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다. 무일푼으로 출발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으로 셈하는 법을 간신히 터득한 사람에게는 정말로 유익한 방법이다. 거대한 수들은 현대과학의 핵심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나 나는 그런 수들이 우리 시대에 발명됐다는 인상을 남기고 싶지 않다. 인도의 산술법은 오래전부터 군 숫자들을 취급할 정도로 수준이 높았다. 지금도 인도 신문에는 라크 루피의 벌금, 크로르 루피의 지출과 같은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다음을 눈여겨보라. 다스는 10, 사는 100, 하자르는 1000, 라크는 10의 3승, 크로르는 10의 7승, 아라브는 10의 9승, 카라브는 10의 11승, 니는 10의 13승, 파담은 10의 15승, 샹크는 10의 17승. 유럽인들에게 멸망되기 전 고대 마야 문명의 주인공들은 우주 시간의 척도를 고안했다. 지구가 창조된 이래 불과 몇천 년이 흘렀다고 생각한 유럽인들의 관념과 비교해보면 엄청난 것이었다. 이 시간에도 소실되고 있는 콘타나 루이 코바 기념물 중에는 마야인들이 우주의 나이를 약 10의 29승으로 산정했다는 내용이 돌에 새겨져 있다. 또한 힌두교도인들은 우주가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8.6 곱하기 10의 9승이 걸렸다고 주장했다. 거의 정확한 수치이다. 마지막으로 기원전 3세기 시실리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자신의 저술 모래알을 세는 자에서 모래알이 우주를 가득 채우려면 10의 63승계의 알갱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계산했다. 정말로 큰 문제들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수십억 정도는 그 당시에도 작은 변화에 불과했다. 예, 머리가 아찔아찔 하시죠?
예. 옥틸리언, 노닐리언 대. 아이고, 저도 지금 머리가 어찔어찔한데 지금 여기 뭐 큰 수의 목록 해가지고 지수 표기법 해서 뭐 막 나와 있습니다. 아토, 펜코, 피코, 나코, 마이크로, 밀리, 센티, 데시, 데카, 헥토,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사, 엑서, 섹스틸리언, septillion, 옥틸리언, 노닐리언, 테실리언, 데실리언, 1000, million, billion, trillion, 쿼드릴리언, 쿼니, 아유 모르겠다. 쿼니틸리언. 아이고 목이 메이네, 목이 메요. 아 근데 확실히 이야기를 재밌게 하시네요. 읽으면서 좀 이게 이런 내용이 빠져들기가 쉽지 않은데 읽으면서도 좀 빠져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읽었습니다. 좋은 책을 고른 것 같네요. 이 책을 읽으면서 내내 재밌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일찍 자야겠네요. 오늘 뭐 고생도 많이 하고 날씨도 덥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